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원욱 헌법 기본 강의 복습 6번째입니다. 자, 90점. 90개 이상 맞춰야 돼요. 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 표현의 자유가 언론 출판 자유, 집회 결사 자유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죠. 자, 오늘은 이걸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점이 안 되는 학생들은 기본서를 통해서 꼭 다시 복습을 하고 나서 다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양심. 자,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1번. 너 오늘 왜 지각했어? 너 법을 위반했어? 안 했어? 빨리 말해. 이런 거. 둘째. 너 앞으로 지각하면 안 되겠지? 지각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저는 할머니를 도와주느라고 지각을 한 건데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뭘 잘못을 하니? 할머니 도와주는 게 잘한 거야? 지각을 하지 말아야지. 자, 잘못했어? 안 했어? 이게 감이 받는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너는 할머니 도와주느라고 지각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네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엄마, 아빠 다 잘못했다 말하고 있어. 그럼 넌 네 혼자 개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생각을 따르지 않았잖아. 잘못했지? 빨리 말해. 5번. 너 그래서 엄마 지금 화 뿔났다고. 엄마한테 빨리 사과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기 싫은데 막 하라 그래. 5개를. 그럼 이 사람이 양심을 침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점 때문에 양심이 침해되는 겁니까? 양심이라는 거는 인격이 허물어질 정도의 굉장히 인격을 좌우하는 야, 이건 꼭 해야겠는데 이런 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몇 개? 자,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 너 지각했어? 안 했어? 지각했습니다. 앞으로 지각할 건 할 거야.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다수의 생각이 왜 따르지 않았어? 뭐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죠. 이건 전부 다 이제 어떤 진지한 고민이나 인격과 관계없는 단순한 발언이에요. 양심과 관계가 없어. 양심과 관계가 있는 거는 나는 잘했다 생각하는데 잘못했다고 자기 죄를 인정하래. 이게 양심을 침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안하지도 않은데 미안하다고 말을 하래. 이게 양심을 침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인격적 존재 가치냐? 막연 추상 양심이냐? 양심은 인간 내심에 존재하냐? 겉으로 사살한 의견으로 표현되는 거냐? 주관적 개인 현상이냐? 다수의 가치냐? 소수 의견 더 중요합니까? 다수만 중요합니까? 자, 8개 중에 5는 몇 개? 자, 4개죠. 그래서 당연히 뭐 좋은 게 좋지. 할머니 도와주는 거 좋아. 이런 양심 말고 인격이 허물어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럴 때 인격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로운 친구들하고 의견 표현. 나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런 거 말고 내심에서 정말 인격이 허물어질 정도의 그런 생각들. 그리고 다수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짬뽕 좋아한다고 나도 짬뽕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나만의 소수 의견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양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재판례가 나오는데 사죄강고, 사과명령,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판례가 3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자, 사과해라, 미안하다 말해라. 죄라는 건 잘못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말하라는 거하고 네 잘못 인정하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양심을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법 위반 사실을 말해라, 지각했다고 말해라, 이런 건 양심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양심에 대한 판단을 했다면 이건 침해가 되는 거고 침해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양심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판례가 뭐가 있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사과 명령도 양심에 관한 판단을 했다면 침해가 될 텐데 양심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 안 했으니까 양심 침해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를 암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양심 침해가 있어서 위헌. 이건 양심 침해는 없지만 다른 거 위반으로 위헌됩니다. 자, 잘 구별하셔야 돼요. 3개. 자, 그럼 이제 절대적 자유는 뭐가 있을까요? 양심 형성, 생각, 표명, 말하는 거, 실현, 행동, 생각, 표현, 말, 행동. 어떤 게 절대 자유?
그다음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은 표명 실현 중에 어떤 거? 자, 정답 찍었죠? 자, 정답 보겠습니다. 자, 양심이 자기 생각에 머무르면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 자유인데 말을 하거나 행동에 옮기는 것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표명도 말하거나 안 할 수 있고요. 행동도 하거나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안 할 자유, 부작위의 자유도 보장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조항이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가 되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에서 논점이 3개였습니다. 첫째, 양심적으로 이제 병역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이걸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처벌받아 마땅한 경우 합헌 위헌. 자, 그다음 이 병역 종류 조항이 있는데 병역법 5조에 5개의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5개의 종류에 대체 복무가 빠져 있어요. 요거 합헌 위헌.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갈 때 3일 내로 소집 명령을 위반하면 처벌받거든요. 이거 합헌 위헌. 자, 합헌 몇 개, 위헌 몇 개. 자, 합헌 2개죠. 그래서 병역 거부 처벌 합헌입니다. 3일 내 소집 명령 안 되면 처벌 합헌이에요. 처벌하는 건 좋아. 처벌하는 건 좋은데 왜 병역 종류 조항에 대체 복무가 빠져 있냐 이겁니다. 왜 예외 없이 5개만 있냐 이거예요. 예외가 없죠. 왜 예외로 대충을 안 뒀냐 이거예요. 예외가 없으니까 최소 침해 원칙 위반으로 위헌되는 거예요. 이것만 위헌이었습니다. 이것만. 자, 다음. 그래서 병역 종료 조항 판례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대체 복무역이 빠진 병역법 제5조 조항이 있는데 입법 부작이죠? 진정이에요? 부진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자귀를 제한해요? 부작위를 제한해요? 그 이런 제한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어서 기본권 침해가 돼요? 안 돼요? 만약 침해가 된다면 위헌 결정이에요? 환불 결정이에요? 자, 논점. 자, 정답 치웠습니까? 자, 정답. 자, 부진정 입법 부작이죠? 조항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좀 비어 있어. 불충분해. 법을 동그라기로 완벽히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만들다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가 빠져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 군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부작위 자유입니다. 이걸 제한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어서 목수 해법 중에서 해법이 잘못되는 바람에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고 침해가 되는 겁니다. 침해가 되면은 위헌 떨어뜨려야죠. 근데 위헌을 하지 않고 헌법 불합치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위헌 결정을 때려버리면 정당한 조항마저도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당한 거는 살려줘야지. 합헌 살려주면서 잘못된 것만 빨리 고쳐라 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됐죠? 자, 다음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자, 교회에서 이제 권징 결의를 해요. 그 교회 권한에 의해서 징계하는 결의를 합니다. 목사님을 자르거나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 사법부가 심사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다음 사립대학에서 종교교육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다음 존입학교가 고급 평준화 지역에서 종교교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면 교양교육하고 특정 종파교육하고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요? 아니 둘 다 돼요. 아니 둘 다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OX. 자, 정답. 자, 권징 결의는 종교자유 종교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 심사를 소극적으로 아낍니다. 하지 않습니다. 자제하고요. 대학은 자기가 이제 그 선택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종교 교육이 있는 걸 알고 대학을 갔죠. 그러니까 종교할 수 있는 거예요. 채플 수업 들어야 됩니다. 근데 존입학교가 고급 평준화 지역일 때는 뺑뺑이 돌려서 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물으면 종교 교육이 안 된다가 원칙. 근데 좀 더 세분화해서 말할 때 교양으로서의 교육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특정 종교 교리 전파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눠서 봐야 되겠죠. 자, 언론 출판 자유입니다. 자, 헌법 21조가 표현의 자유인데 그 1항,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자, 1항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조문이고요. 2항은
허가 검열이 금지가 돼요. 근데 이게 헌법상 금지, 법률상 금지. 헌법상 금지라면은 법률로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상 금지라면은 법률로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3번 제3항 방송시설은 헌정주의, 법정주의. 자, 방송시설이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까? 뭐예요? 자, 4번. 자, 명예훼손하면 배상해야 되는데요. 헌법유보, 법률유보. 그래서 헌법에서 제한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 정답은? 자, 허가검열은 헌법상 금지입니다. 헌법이 바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도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 방송시설은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허가검열 방식은 법률로 제한을 못하고요. 외형적 시설은 법으로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명예훼손도 헌법에 유보가 딱 돼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그런 말 없어요. 잘 봐야 되겠죠. 자, 다음 이제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은 몇 개? 영화, 게임물, 음란물, 유해물. 보호되는 거 몇 개? 이게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기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는 음란물, 유해물 다 보호됩니다. 그래서 뭐 야동 같은 것도 다 자유롭게 다 배포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나라는 또 배포가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나라도 있고 안 되는 나라도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배포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배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보호 영역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포함시켜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 포함을 시켜놓고 다 이제 보호를 한다 해놓고 법률로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다 보호를 해줍니다, 일단. 그리고 법률로 금지해도 되고 풀어줘도 되고 뭐 제한을 둬도 되고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게 해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헌법상 다 보호받습니다. 자, 이제 알 권리입니다. 자, 알 권리는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공공정보 공개 청구가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어떤 기밀을 알려달라 청구하는 그 청구권입니다. 말을 해버렸네. 자유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데는 뭐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그 유튜브 이런 데 접근할 수가 있죠. 구글 같은데, 네이버 다음. 이런 데 일반적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는 자유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이렇게 되죠. 위에 건 청구권, 아래 건 자유권. 선생님, 근데 여기서 청구권이라 그랬으니까 청구권이 맞네요. 그럼 안 돼. 그럼 얘도 청구란 말 쓰면 뭐 청구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래서 청구란 말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공정보에 관한 경우는 국가에 대한 청구가 필요하니까 청구권이 되는 건데 이건 청구란 말을 썼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 자유로운 접근, 인터넷 이런 데. 그래서 자유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란 말을 갖고 구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정보는 청구권 영역이고 사적인 일반 정보는 자유권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 정보 내용에 따라서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액세스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론사에서 어떤 보도가 나갔을 때 우리도 거기 접근해서 고치거나 반론 제기하거나 추보도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정정 보도는 바로 고쳐달라는 보도 청구고요. 반론 보도는 나도 할 말이 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추후 보도는 이제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 추후에 그 보도를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정 보도는 진실 허위 어디에 청구하는 거예요? 반론 보도는 진실 허위 어디 청구하는 거예요? 그다음 요 세 개에 대해서 가처분이 법원의 가처분이 허락되는 거는 몇 개? 자, 찾아보세요. 정답 찍었죠? 여기가 중요한데 돼요, 안 돼요? 가처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반론 보도는 진실이건 허위이건 상관없이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거니까 가처분으로 할 말 하게 해줄 수 있어요. 추후 보도도 무죄판을 받은 사람한테 보도해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무죄판을 받았으면 빨리 보도해줘야 돼, 빨리. 근데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정정 보도라는 거는 진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요. 허위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를 바르게 바를정 고쳐달라 정확히. 그래서 거짓말을 정확히 진실로 고쳐달라는 청구예요. 근데 이걸 임시처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서 허위라는 게 정해지면 그때 정식 처분을 해야 되는 거지, 법원 재판도 없이 임시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허위인지 진실인지 모르면 임시처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X가 됩니다. 5가 되고. 자, 되게 중요하죠? 자, 다음 언론 출판자의 제한. 자, 허가 검열로 금지되는 요건은 하나, 둘, 셋, 넷. 강행내전이죠. 강행내전. 자, 강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행정권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국회라던가 법원 말고 행정권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표현 내용 심사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외형적 시설 심사는 제한할 수가 있어요. 내용 심사를 제한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후 조치는 가능한 거예요. 사전 조치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 행, 내, 전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다 4개가 다 동그라미가 될 때에만 절대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법률로서도 제한 못합니다. 이건 선생님 법률로 제한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그 제한은 형식적 시설 심사 제한이 된다는 거고, 법률로서도 이 허가 검열로서는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이제 국회법에 관한 제한이 가능하다 돼 있는데 이건 형식 시설에 관한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국회가 허가 검열 방식의 법률을 만들어서 표현의지를 제한할 수 있는가? 그럼 허가 검열 말고 다른 방식으로 법률 제한이 가능한가? 그다음 법원이 재판에 관련되어서 상임금지 가처분을 때릴 수 있는가? 이거 내용 보고 가처분 때린 거거든요. 이거 남의 명예훼손 발언이 문제가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딱 보고 법원에서 상임금지해라 가처분한단 말이에요. 내용 심사입니다.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근데 정부가 이제 간판 내용을 심사합니다. 너 간판에다가 김정은 쓰지 마, 내용 심사에서 규제하지 마,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규격을 너무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크게, 너무 조그맣게 규격 심사 돼야 안 돼요. 그다음에 영화를 이제 상영하는데 상영하고 나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에 사후 구제 돼야 안 돼요. 자, 6개 중에서 가능한 거 몇 개? 자, 정답 찍었습니까? 자, 이제 허가 검열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국회 입법 법률의 방식으로도 허가 검열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내용 심사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 심사가 아니라 외형적 규제는 법률로 제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격 심사 이런 거 외형적 제한이죠?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내용 심사 들어갔어도 법원이 재판하다 보면은 내용 심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뭡니까? 행정부는 아니잖아. 강행 내전에서 행정부만 검열이 되는 건데 이건 법원의 그 규제이기 때문에 이건 검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검열이 아니니까 허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 상영 전에 내용 심사로 사전 규제라면은 검열이지만 사후 규제죠. 사후 규제. 이건 검열이 아니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4개는 가능하고 2개는 안 됐었네요. 자, 집회결사자에 들어갑니다. 자, 집회라는 거는 이제 모임인데 몇 명 이상? 5개 집회라는 거는 집 밖에서 집회한다는 건데 천장이었거나 폐쇄가 안 되면 돼요. 엔드 요건이에요? 오화 요건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집회라는 건 2명 이상.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 그래서 폐쇄가 쫙 돼 있어도 천장이 없다? 모계 집회인 거예요. 천장이 있어도 벽이 없다? 틀만 있고 벽이 없다? 그 모계 집회인 겁니다. 또는이죠. 예, 또는을 봅니다. 자, 다음 시위를 보겠습니다. 자, 시위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를 행진한다. 그리고 위력이나 기세로서 다른 사람에게 의견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예요, 또는이요? 그리고에 또는이요? 따라서 대학 구내에서 시위도 가능합니까? 자, 또는이죠. 그래서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 행진도 그 시위가 돼요. 하지만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력이나 기세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면 일반인 통행이 안 돼도 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 통행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대학군에 이런 데서도 시위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집시법에 보면은 그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5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도 법을 개정 안 했어요. 2014년에 결정을 또 한 번 했죠. 근데 이걸 나눴죠. 딱 나눠서 24시로 나눠가지고 24시 전에 5개 집회를 금지한 규정하고 24시 후에 금지한 규정을 나눠서 봤습니다. 자, 밤 12시까지는 밤에도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 넘어가면 새벽이란 말이지. 새벽에 금지하는 거는 정도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자, 24시 전에 밤으로 한정하는 집회 금지는 한정 뭐. 그리고 24시 후에 새벽으로 한정하는 금지는 한정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24시 밤에도 금지하는 거 위헌입니다. 한정위헌. 그리고 새벽으로 제한하면 한정합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위헌, 한정합헌은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일종인 거죠. 네, 저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결정이 이거예요.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정위헌 결정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